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위상 한일이입니다.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와 핫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 워싱턴 DC에서 온 유명 실내 건축 디자이너 올리비아 다이나입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나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바닥 난방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나 싶었죠. 잠시 말을 멈춘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그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춥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나는 코트를 단단히 여몄다. 인천국제공항 내부는 따뜻했지만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으로 나서는 순간 얼굴을 찌르는 듯한 찬바람이 온몸을 감쌌다. 뭐야? 이게 한국 겨울이라고? 워싱턴의 겨울도 춥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이 칼바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추위였다. 손끝이 금세 얼어붙는 느낌에 나는 두툼한 롱패딩이 절실했다. 옆에서 서영이 웃으며 말했다. 밖은 춥죠? 근데 곧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은 집 안이 훨씬 따뜻하거든요. 온돌 덕분에요. 온돌?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바닥에서 열이 올라온다는 그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서영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온돌 덕분에 우리나라는 겨울에도 따뜻해요. 그리고 올리비아, 혹시 당신도 우리와 함께 이 따뜻함을 느껴보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나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이 여정이 내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가보시죠. 진짜 춥네. 나는 두꺼운 코트를 여미며 사무실 창가로 다가갔다. 워싱턴의 겨울은 언제나 이랬다. 차가운 바람이 건물 사이로 불어오고 길거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추운 날씨에 난로를 켜놨지만 여전히 발끝이 시려웠다. 이래서 난방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나는 생각했다. 그때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서영이 다가왔다. 그녀는 얇은 니트만 걸치고 있었는데 전혀 추운 기색이 없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이 정도 추위면 한국은 더 춥지 않아? 한국은 시베리아랑 가깝잖아. 서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올리비아. 한국은 집 안에만 들어가면 전혀 춥지 않아요. 온돌 덕분에요. 온돌?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해? 바닥에서 열이 올라온다면서? 서영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 앉아있는 가족들. 그리고 고즈넉한 한옥의 풍경. 사진 속 모습은 꽤 아늑해 보였지만 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도 바닥 난방 시스템은 있어.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하겠어?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펑이 고개를 끄덕이며 끼어들었다. 온돌? 그거 원래 중국 거야. 고대 중국의 칸강 시스템이 원조라고. 한국은 그냥 따라한 거지. 나는 펑을 잠깐 바라봤다. 펑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모든 걸 자기 나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태도. 처음엔 흥미로웠지만 이젠 좀 지겨웠다. 서영은 잠시 미소를 머금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펑을 바라보았다. 펑, 캉캉과 온돌은 완전히 달라요. 펑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가 달라? 바닥 데우는 건 똑같잖아. 서영은 고개를 저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캉은 북중국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방 한쪽에 흙이나 벽돌로 높은 구조물을 쌓고 그 위에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캉은 일종의 뜨거운 침대죠. 하지만 온돌은 바닥 전체에 구들장을 깔고 그 밑으로 연기가 지나가는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방 전체가 따뜻해지고 열 효율도 훨씬 뛰어나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영의 설명을 들었다. 서영의 말이 확실히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펑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원조는 원조지. 바닥을 데우는 개념 자체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서영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발전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을 넘어서 한국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직접 체험해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펑은 콧방귀를 뀌며 팔짱을 꼈다. 그래도 내 생각은 안 바뀔 거야. 나는 둘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분위기를 풀기 위해 말을 꺼냈다. 근데 서영, 너 어떻게 미국까지 오게 된 거야? 한국에서 잘 나가던 건축가였잖아. 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실 처음엔 교환 연구 프로그램으로 왔었어. 근데 여기 와서 다양한 건축 양식을 배우다 보니까
한국 전통 건축의 장점을 더 잘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일하면서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과 기술을 더 알리고 싶었어. 펑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온돌 자랑하러 온 거야? 서영은 펑의 말에 웃으며 대꾸했다. 온돌이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거든. 너도 알게 될 거야. 나는 웃음을 참으며 펑을 향해 물었다. 펑, 넌 어쩌다 우리 팀에 들어온 거야? 중국 정부 소속 문화재 복원 전문가라면서? 펑은 턱을 치켜들며 말했다. 나는 문화재 복원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통 건축 기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온 거야. 솔직히 미국 건축도 별로 대단한 건 없어. 앞으로는 중국이 세계를 이끌게 될 테니까. 나는 그 당당한 태도에 웃음을 터뜨렸다. 펑, 넌 진짜 자신감 하나는 최고야. 사실 일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꽤 친했다. 문화와 배경은 달랐지만 건축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우리를 가까이 묶어줬다. 서영은 세심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팀 분위기를 이끌었고, 펑은 때로는 거칠었지만 똑똑하고 열정적인 면이 있었다. 우리 셋은 점심시간마다 각자의 나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나누곤 했다. 하지만 오늘 온돌이라는 주제가 우리 사이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영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올리비아, 다음 주에 한국 출장 가는데 같이 갈래? 온돌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될 거야. 나는 잠시 고민했다. 사실 한국은 한 번쯤 가보고 싶었다. 디자인적으로도 흥미로운 나라였고 서영이 그렇게까지 자신하는 걸 보니 궁금하기도 했다. 그래, 한번 가보지 뭐. 내가 대답하자 서영은 환하게 웃었다. 그때 서영이 펑을 향해 말했다. 펑, 너도 같이 가자. 직접 보면 알 거야. 펑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난 굳이. 하지만 내가 동의하자 자존심이 상한 듯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서 누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그렇게 우리 셋은 한국으로 향했다. 나는 여전히 온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의문이었고, 펑은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안달이 나 있었다. 하지만 서영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과연 한국에서 내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나는 코트를 단단히 여몄다. 뭐야, 생각보다 안 춥잖아. 공항 내부는 따뜻했고 서영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내 생각은 산산이 깨졌다. 얼굴을 찌르는 듯한 찬바람이 순식간에 몸을 감쌌다. 이게 뭐야. 차가운 공기가 옷 사이로 파고들었고 손끝이 금세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워싱턴의 겨울도 춥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이 바람은 차원이 달랐다. 이게 덜 춥다고? 장난하는 거야? 나는 서영을 향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영은 웃으며 말했다. 밖은 춥죠. 근데 실내에 들어가면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한국은 난방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옆에서 펑이 킥킥 웃었다. 봐, 내가 뭘 했어. 한국이 덜 춥다더니. 이 정도면 북경보다 더 춥겠는데? 나는 코트를 더 여미며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난 롱패딩부터 사야겠어. 이 상태로는 며칠도 못 버티겠네. 서울 도심에서 롱패딩을 구입한 뒤 서영은 우리를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데려갔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고즈넉한 한옥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풍스러운 마루와 창호지가 반겨졌다. 와, 정말 예쁘다. 나는 감탄했다. 건축 디자이너로서 이런 전통적인 건물은 늘 흥미로웠다.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간 순간 나는 다시 얼어붙었다. 이거 방이 왜 이렇게 추워? 바닥은 차가웠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다. 서영이 말한 온돌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다. 서영은 웃으며 말했다. 온돌은 금방 따뜻해져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방은 따뜻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영, 이게 내가 말한 온돌이야? 전혀 안 따뜻한데? 펑이 비웃으며 말했다. 봐, 내가 뭘 했어. 온돌도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결국 항이 더 나은 거야. 나는 짜증이 밀려왔다. 이러다 얼어 죽겠네. 입술을 앙다물며 바닥을 두드렸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2시간이 지났다. 서서히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미세한 따뜻함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방 전체가 포근하게 데워졌다. 나는 놀란 눈으로 바닥을 바라보았다. 이거 대체 뭐야? 서영이 웃으며 설명했다. 이게 전통 온돌이에요. 구들장돌이 열을 흡수한 뒤 서서히 방출해서 장시간 따뜻함을 유지하죠. 불은 이미 꺼졌는데도 이 따뜻함이 유지될 거예요. 나는 바닥에 손을 대고 열기를 느꼈다. 단순히 따뜻한 걸 넘어 몸속 깊이 퍼지는 편안함이었다.
워싱턴에서는 이런 느낌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래도 좀 느리네. 펑이 말했지만 그녀도 바닥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서영은 우리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깔끔한 구조가 인상적이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느꼈다. 여긴 따뜻하네. 이건 현대 온돌이에요. 서영이 설명했다. 가스보일러로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죠. 2030분이면 방이 금방 따뜻해져요. 나는 바닥에 앉아 보았다. 어제의 전통 온돌과는 다르게 이곳은 금방 따뜻해졌고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됐다. 온도 조절기를 보니 섬세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이건 편하네. 나는 감탄했다. 우리 집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 펑도 고개를 끄덕였다. 빠르긴 하네. 하지만 연료비는 얼마나 나와? 서영이 웃으며 말했다. 가스비가 좀 들긴 하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괜찮아요. 나는 점점 한국 온돌의 다양성과 효율성에 매료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영은 우리를 한 오피스텔로 데려갔다. 이곳은 전기 온돌이 설치된 곳이었다. 방에 들어서자 불과 10분도 안 되어 방 안이 따뜻해졌다. 이건 전기 온돌이에요. 서영이 말했다. 패널이나 필름을 바닥에 설치해서 빠르게 난방이 가능하죠. 나는 바닥에 앉아보았다. 와, 이건 정말 빠르네. 온도도 방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서 각자의 취향에 맞게 난방이 가능했다. 하지만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것 같네.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전기료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유지보수는 쉽고 화재 위험도 적죠. 펑은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이제 온돌의 매력을 부정할 수 없는 눈치였다. 나는 이 세 가지 온돌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난방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생활 방식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이걸 워싱턴에 도입하면 어떨까? 내 머릿속엔 이미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며칠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처음에는 별거 아닐 거라 여겼던 온돌이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 전통 온돌의 깊은 따뜻함, 현대 온돌의 효율성, 그리고 전기 온돌의 편리함까지. 이 모든 경험이 내 디자인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워싱턴에도 온돌을 도입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나는 팀원들을 모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온돌의 역사, 구조, 그리고 장점들을 설명하며 워싱턴의 건축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팀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올리비아,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해? 팀의 기술 책임자인 마크가 물었다. 워싱턴은 한국과 기후도 다르고 사람들이 바닥 난방에 익숙하지 않아. 다른 팀원도 덧붙였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 온돌을 설치하려면 바닥을 다 뜯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날 거야. 나는 그들의 회의적인 반응에 당황했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팀원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투자자들 역시 같은 반응이었다. 너무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야. 이게 정말 수익성이 있을까? 그 순간 옆에 있던 펑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봐, 내가 뭘 했어? 이런 건 중국에서나 가능한 거야. 한국의 기술을 워싱턴에 도입하려는 건 말이 안 되지. 나는 펑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펑,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온돌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서야. 이건 한국의 기술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 펑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원조는 중국이라고. 너희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아.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다. 팀원들과 투자자들의 반응에 좌절했지만 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나는 모듈형 온돌 패널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기존 바닥을 뜯지 않고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 패널은 얇고 가벼워 어떤 건축물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었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였다. 나는 다시 팀원들을 모았다.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이 모듈형 온돌 패널을 사용하면 기존 바닥을 뜯지 않아도 되고 설치도 간편해요. 에너지 비용도 줄일 수 있죠. 팀원들은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시제품을 보고 나서 반응이 달라졌다. 이거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이야. 펑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래도 중국 제품보다 나을 리 없잖아. 하지만
나는 이제 확신이 있었다. 펑. 이건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이건 분명히 해낼 수 있어. 마침내 나는 워싱턴의 소규모 프로젝트의 온돌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다. 사람들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에 감탄했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다. 온돌이 워싱턴 전역으로 퍼져나가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더 큰 장애물을 넘어야 했다. 나는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온돌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몇 달 후 나는 워싱턴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온돌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차가운 바닥 대신 포근한 따뜻함을 느끼는 표정들이 나를 뿌듯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변화야.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온돌은 가정뿐만 아니라 병원, 요양원, 호텔 등 다양한 공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병원에서는 온돌의 건강 효과가 큰 주목을 받았다. 환자들은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의 관절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피드백이 쏟아졌다. 이게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지. 나는 서영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 없이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다. 펑은 끝까지 온돌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건 결국 중국의 캉에서 나온 거야.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도 원조는 변하지 않아. 펑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펑, 원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기술을 통해 얼마나 나은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야. 그리고 지금 워싱턴 사람들은 분명히 그 변화를 느끼고 있어. 서영도 곁에서 덧붙였다. 펑, 이건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발전시켰느냐의 문제야.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을 넘어선 문화야. 펑은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팀에 사표를 제출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중국이 최고다라는 말을 남기고 워싱턴을 떠났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펑 원래 저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펑은 호기심 많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던 그때가 떠올랐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녀는 점점 고집스럽고 편협한 시각에 갇혀버렸다.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린 걸까?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의 빈자리를 바라봤다. 친구로서 그녀가 진정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틀에 갇혀버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온돌 체험센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 따뜻함을 즐기며 한국의 전통과 기술에 감탄했다. 온돌은 이제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워싱턴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나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 온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다면 유럽, 남미,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온돌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온돌은 단순한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도 한국의 온돌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따뜻함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